이렇게 비도 오고 엄마들 좀 일하러 다니시나 봐요. 네, 거의 다 맞죠? 보통 이제 저학년 학부모들 가면 하는 거지. 학급 수도 적고 엄마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일하러 다니시고 빚까지. 기자재는 나가고 마이크는 없고. 그래도 장학교 다닐 때 항상 비상용으로 제가 늘 강의할 때 쓰는 마이크 무슨 마이크 들고 다니는데 오늘 비도 오고 가방도 무겁고 이래가지고 빼놓고 왔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낯을 어제 처음 보는 게 이래가지고 마이크 그랬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또 우리한테 이런 주어진 조건과 환경 안에서 재미있게 도움이 되는 이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 하면 안 볼지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학년 넘나 되세요?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하고 1학년이 됩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교육청에서 발간한 교재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역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오시게 될 많은 교육 전문가들과 달리 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에 강의를 다니게 됐는데 왜 그런가면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제가 애들 학원 안 보내면 진짜 못 시켜요. 우리 와이프 좀 바꾸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이제 좀 있어서 이제 알려졌거든요. 어쩌면 이 동네 어머니들께 제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는 지금 다 자라고 대학교 4학년 그것도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금 서울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근데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어머니들께 이제 이걸 보고 어렵게 말하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부모가 영어를 잘하냐?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친척집에 얹혀서 살았어요. 삼형제가 전부 형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 전라도 전주에 있는 안경점 사관으로 가고 저하고 동생은 전라도에 있는 친척집에 얹혀 살고 그렇게 해서 뭐 초등학교를 저는 6군데 나온 게 아니고 겨우 졸업했어요. 이사는 뭐 수십 번 다녔겠죠. 옛날에 비산동이라고 있었는데 대구 저 서구에다 비산동이라고 있어요. 제일 못 사는 그 달동네에서 집을 뭐 계속 이사를 다니고 지금 지내면서 뭐 서울에도 가고 그래가지고 저기 사는 데가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어요. 저는 물론 고등학교도 못 가고 검정고시 그냥 다니면서 겨우 이제 막 시간 내가지고 검정고시 가고 이래가지고 영어에 대한 기초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제가 보기에는 좀 똑똑하게 생겼죠. 근데 알고 보면 실력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저처럼 영어 못하는 부모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영어를 좀 잘한다.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 미국 간 적이 있는데 미국에 2번이나 갔는데 각각 한 달씩 갈 때마다 영어를 못해가지고 개피 봤어요. 최근에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아틀란타라는 도시에 갔는데 비행기를 갈아타는 곳이 뉴욕에서 이제 저 플로리다로 가는 길에 아틀란타라는 남부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밖으로 공항 밖으로 나가면 길이 잊어버리니까 공항 안에서 이제 4시간을 기다려야 했어. 4시간을 기다리면서 배가 고프잖아요.
뭘 시켜 먹어야 되잖아. 공항 안에서 시켜 먹어야 돼요. 근데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만만해 보이는 데가 없는 거야. 생각해봐요. 간판 다 영어로 되어 있어. 자, 여기는 말하면 이제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식당가 있죠, 식당가. 공항 안에 그런 식당가가 딱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주문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한 군데, 그래도 용기를 낸 곳이 치킨집. 한국으로 말하면 KFC 비슷한 이런 치킨집이 이제 딱 있는데, 그 줄을 섰어요. 약 한 10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순서가 다가올수록 막 굉장히 두근거리고 등에서 식은땀이 슬슬 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제 순서가 됐어요. 아마 멕시칸 계통의 아가씨가 점원이 딱 손님을 갔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윈도우에 미리 이제 두개 샘플들이 좀 보여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닭다리를 딱 가르치면서 닭다리에 손가락을 이렇게 유리창으로 딱 찝으면서 닭다리 2개 달라고 투 레그스 익혔어요. 레그스가 어떻게 알아요? 다리를 레그가 하잖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아무리 몰라도. 다리 레그 알아요? 몰라? 알아요. 아무도 알아요. 그래, 팔은 암. 제가 이 정도는 알거든요. 검정고시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딱 윈도우를 가르치면서 투 레그스 익혔어요. 물론 프리즈라고 붙였지.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요. 투 레그스 프리즈. 근데 발음이 개파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가씨 못 알아듣는 거야. 닭다리를 진짜로 레그스 하는지도 지금도 의심스럽고. 내가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서 2개는 투잖아, 투. 그래서 투 레그스 프리즈 했는데 이 아가씨가 뭐라고? 도를 묻는 거예요. 아이고, 다시 한번 내가 닭다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 아가씨 눈을 마주 보면서 내 손가락을 좀 보라고. 투 레그스. 근데 또 뭐를? 아이고, 못 알았잖아요. 도로 물으니까. 내가 아무리 그 준비를 했어도 투 레그스 프리즌이 이제 식은땀 내면서 막 준비를 했는데 저쪽에서 반문하니까 대책이 그래가지고 그냥 예스 했어. 그러고 나서 한 칸 딱 지나가가지고 바구니에 뭐가 담겨져 나오는 데 보니까 닭다리 2개나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제일 맛없는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지? 갈비뼈 막 붙어있는데 고기 조금 붙어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2개 또 그리고 또 뭐라고 묻는 거야. 이번에 또 모르잖아요. 나중에 지나가서 보니까 뭐 샐러드는 뭘 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되니까 노 하고 그래가지고 이미 속옷은 다 젖었어요. 식은땀이 흘러. 뒤에서 막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그 겨우 받아 나온 게 그 뭐지? 하여튼 가슴살 아니고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호돌이 뭐 두마리 치킨인가? 뭐 이런 거 시켜보면 왜? 뼈 있고 뭐 내장 주위에 살 뭐 거의 안 붙어있는 이런 부위 있죠. 그거만 2개 또 나왔어요. 그것도 막 트렁크 끌고 막 있잖아요. 한 달 갔을 거라고 트렁크 얼마나 큰지 막 그거 끌고 닭 2개 담아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왔죠. 와가지고 이제 손수건 그냥 딱 닦고 한 5분 쉬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주변을 보니까 저쪽에 휴지 가져오는 데도 있고 물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눈치 보가면서 가가지고 휴지하고 가져가고 샐러드는 없이 그리고 나서 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치킨집 천장에 이 위쪽에 메뉴판이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메뉴 각각의 메뉴마다 1번 뭐 플러스 샐러드는 뭐 플러스 뭐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얼마 이런 식으로 1번 메뉴, 2번 메뉴, 3번 메뉴, 7번 메뉴가 딱 있더라고. 내가 진작 알았으면 7번 칸 되잖아. 7 칸. 그 칸이 닭다리도 나오고 뭐 샐러드도 나오고 막 이럴 수 있거든. 아 그때 생각하면 그때 온몸이 젖고 땀이 젖고 진짜 긴장해가지고 쫄고 막 도로 묻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당황스러워. 제가 한국에서는 한국말을 잘하니까 어디 가도 안 쫄리거든요. 근데 미국만 가면 막 말이 안 되니까 얼마나 제가 이런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니는 니가 영 잘하니까 뭐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뭐 우리 딸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영어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수능 영역에 100점만 있어요. 당연히 100점 맞아야지. 서울의 소위 SKY 같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제 경험이만 하면 일반화 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자, 이런 이제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잠수의 크라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돈 내야 되거든요. 1년 회비가 1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 해가지고 네이버나 다운 들어가죠. 돈 내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그럼 그러죠. 근데 이놈의 잠수내는 돈을 안 내면 내용을 하나도 못 봐. 그전마다 못 들어가요. 또 들어가도 못 내고 랩핑에다가 들어가도 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 너무 많은 막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코스들이 거기 와서 탁 끌어올리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많고 얘가 처음 들어가면 어리버리 하니까 한 6개월 동안 밤 안 자고 눈 벌거해가지고 엄마들이 막 루팅하고 막 이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시중에 책이 나왔죠. 이 도서관에 그 책이 흘러오겠다. 잠수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이었지. 올해 초에는 또 친절하게 잠수의 초등 1, 2학년 공부법이었지. 도서관에 이런 책을 갖다 놔야 되는데 이제 프로젝트 도라지를 보니까 도서관에도 이런 책이 없을 거야. 근데 일부러 교육생한테 바꾸라 했으니까 뭐 안 바꾸면 교육청이 안 할 거야. 어머니도 대신에 제가 이런 거 해야 돼. 학교 예산 받아도 다 많으니까. 이런 건 좀 지워야 돼. 제가 이제 그 잠수낸 사이트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갔어요. 처음 생겼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지금까지 배우는 거 있어요. 17년인가 됐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는 대로 또 책에서 소개한 대로 저도 아이들 그대로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큰 이제 힘 안 들이고 큰 돈 안 들이고도 상당한 수준으로 영어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잠수. 물에 잠긴다고 잠수. 잠수. 잠수는 커가는 아이들 돈 내야 들어가니까요. 하고 들어가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그리고 저는 송현동에 가면 달서구 송현동에 가면 어린이 전문서점 실험실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문서점 쭉 다니고 중학생 넘어가면서 이제 어린이서는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서 그때부터 안 갔는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한 10년 동안 아이 데리고 다니니까 책방 선생님이 저를 좋게 봐가지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서점은 엄마들 대상으로 아이 키우는 법을 좀 강의해달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매주 금요일만 되면 나가서 11시마다 강의하고 있어요. 무료 강의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는 영어 공부법, 한 학기는 수학 공부법, 한 학기는 책을 좋아하게 하는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도 사실은 한 학기 1학기 하게 되면 보통 금요일이 방학 빼면요 3월달부터 7월달까지 하면 18번, 19번 이렇게 말씀드려야 상세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오늘 제가 하루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래서 핵심만 하여튼 영어를 우리가 아이들 잘 시켜가지고 결국 뭐 하게 해야 돼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영어교육 목표가 돼야 돼요. 자, 영어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건요 아이가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 그렇죠. 근데 미국 애들 보면 영어는 다 하거든. 학교 시험 못 쳐도 미국 가면요 홈리스도 영어 해요. 실제로 뉴욕 같은 데 가면요 거지들을 길 중간에 이렇게 목에다 걸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널판지에다가 뭐 헬프 미 프리즈 하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거지들이 있거든요. 얘들도 영어로 다 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영어 교육의 목표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근데 뭐 동네 공부방이나 뭐 아니면 뭐 학습지나 이거 아무리 해도 의사소통 못해요. 그러면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유명한 학습지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동네 영어관 가면 뭐 이보영 뭐 K 뭐 GMB 이런 학원을 아무리 다녀도 애들 고생만 하지 실제로 의사소통 불가능해요.
엄마들이 이렇게 뭐 주변에서 보시면 영어 공부는 뭐 일찍부터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사는 동네 가면요 뭐 4살, 3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많이 해요. 영어 유치원 보내면 한 달에 80만 원 원더랜드라는 영어 유치원 동네 공부방 가면 뭐 15만, 20만 원 하면 되구나 끌라고요. 그래도 좀 낫네. 너 눈에 있을지 모르겠지. 뭐 부자 동네 가면 이러거든요. 서울에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 막 80만 원씩 수성구 한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강남에 가면 비싼데 이런 데 보내면서 영어를 막 해야 될 것. 이런 데 보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막 돈을 막 쓰죠. 근데 막상 지나고 나면 저는 어른 얘기 다 지나갈게요. 왜 그 영어 유치원이 막 유행하는 거 하면 이런 이론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데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 결정적 시기가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의 어떤 학자가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젠가 하면 사춘기 직전 2년 사춘기 마이너스 2년 이거 결정적 시기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애들이 요즘 뭐 빠른 애들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어를 배우는 결정적 시기가 문제가 돼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 인지 능력이 발달했을 때 다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실내로 영어 유치원 아무리 다녀도 중학교 때 내가 독한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 영어 유치원 3년 다닌 걸 중학교 애들은 한 달 만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 속된 말로 본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3학년쯤 되면 학교 교과 과정에 영어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또 영어 전문 학원이 막 생겨가지고 그런 데 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학원비하고 교재비 하면 뭐 35만 40만 원이잖아요. 저 여기 성선 쪽에서 영어 학원 제일 좋은 데도 있어요. 홈플러스 인데 가있나? 없어요? 몰라요? 아니 관심이 없어? 이런 데 보내면 영어를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사교육비 엄청 들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데서는요 우리나라가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EFL 환경이니까 제가 빠지게 영어를 알려드립니다. 빨리 알려. 방송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간놀이가 있겠습니다. 각반에서는 텔레비전을 켜고 4번 채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간놀이가 있겠습니다. 각반에서는 텔레비전을 4번 채널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거 안 해도 되죠? 이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둘러싼 환경을 그게 EFL, ESL 이렇게 나와요. EFL이라는 말, F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어라는 뜻이죠. 그리고 ESL이라는 말은 S라는 말은 세컨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두 번째 언어인 환경이 있어요. 필리핀 같은 나라. 필리핀은 모국어가 있고 영어도 학교에서 같이 쓰고 관공서에서도 영어를 써요. 이런 나라들을 ESL 환경, 영어가 제2 외국어인, 공용어인 환경 이렇게 불러요. 그런 나라에서는 항상 길거리 나가면 영어를 들을 수 있으니까 쉽게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은 완전히 외국어죠. 영어가.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면 전혀 영어를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나라에서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개고생하면서 학습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 주장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 환경 이론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지금까지 이 이론에 입각해서 해왔다. 그리고 시중에 있는 영어 전문 학원들도 다 이 이론이 입각해서 제가 빠지게 단어 외우고 엄마들 보내고 싶어하는 학원들 보면 다 단어 열심히 외우게 하는 거예요.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내고 때리고 자르고 손바닥 때리고 그러니까 엄마들 왜 학원 보내고 지금부터 중간놀이가 있겠습니다. 백반에서는 텔레비전을 켜고 4번 채널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학원 보내면 엄마들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전날 저녁에
정리인 다음에 얘 단어 테스트 미리 해야 되죠. 왜 학원 가서 혼나면 안 되니까. 엄마들이 저녁 밥상 물리고 단어 테스트 하다가 어떻게 돼요? 뚜껑 열리죠?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자로 손바닥 때리다가 열받으면 자로 머리통 때리다가 안 되면 확 손에 집히는 거 다 던지고 막 이런 일이 보여요. 그래서 유명한 동네 가면요,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영어 때문에 투자하는 돈이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된다고 조사됐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보내봐야 엄마들의 기대 수준은 저렇게 높아요. 영어학원에 계속 보냈으니까 영어학원에 보낸 시간에 비례해서 실력이 높을 것이다. 엄마들 저기 천정에 저렇게 엄마들의 기대치가 있죠. 근데 아이들의 현재 수준은 바닥을 기고 있어요. 마이크 없어요. 벌써 목에서 기침. 그러니까 비싼 돈 들이고 영어 전문 학원 보내봐야 아이들은 거기 가서 뭐 배우는 줄 알아요? 멍 때리는 기술 배우는. 그래서 이제 영어 전문 학원 보내도 잘 안 되니까 그 다음 엄마들이 또 연구해낸 게 해외 유학, 중유학. 그러니까 서울 강남 이런 데 가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딱 2년 동안 무조건 해외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2년 딱 살다 오면 영어를 끝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이게 유행처럼 번졌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른바 시끄러워요, 우리 사회가. 기러기 아빠. 엄마들이 나가지고 안 돌아와. 그래, 뭐 기러기 아빠 한국에서 자살하고. 가족 해체되고. 영어 하나 배우러 가다 가족 해체되고. 애들도요, 외국 나가보면 막 숙제 없거든. 외국은 고등학교도 오후 2시는 집에 와요. 우리나라는 밤 10시까지 붙잡고 야야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학교 적응.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어 배우려고 하다가 완전히 뭐 A 부른다, A로. 그래가지고 보면요, 여기 2000년이에요, 2000. 자,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해외로 조교학 보내, 여기 초등학생이가 하늘색이. 초등학생들 해외 나가는 숫자가 이렇게 많았어요. 12,000명에서 13,000, 14,000. 그러다가 2005년, 2006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확 줄어들죠. 줄어들어, 5,000명이나 줄어들었어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이른바 엄마표 영어라는 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아까 말한 뭐 ES리고 EF리고 나발이고 이제 인터넷 시대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영어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있다. 이런 책이 나오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5,000명이 줄었어요. 여기 한번 봐요. 전통적으로 하는 공부, 영어 공부라는 게 이거예요. 단어를 외우거나 문법 공부를 하거나 문장을 통째로 외우거나 하는 거죠. 문제는 외울 수만 있으면 쉬운데 외우는 건 금방 까먹거든. 여러분도 옛날에 좀 외운 적 있을 거라. 연습장에다 이른바 빡빡이라고 해요. 빡빡이. SCHOL, SHOL 막 밑줄 끊고 막 동그라미 치고 막 학교, SHOL 학교. 그 정도는 알지 이제. 근데 조금만 더 수능 높은 단어 가면 이제 다 까먹고 있죠. 강당 영어 문제잖아요. 저도 몰라요. 자, 이렇게 하니까 고생하고 의사소통은 안 되고. 그렇죠? 미국 가면 저처럼 막 식은땀 부르고. 정말 저는 한국에서는 진짜 말 잘하거든요. 그 사람들 설득하고 이거 잘해요. 강의도 맨날 하고 하니까. 근데 이래 잘하면 뭐예요? 영어는 못해요. 미국 가보면 내 바보. 없으니까 없어. 교장선생님 이메일 주소 좀 보내줘. 내가 반드시 한마디 해야 돼. 거기 딱 맞춰가지고 또 딱 값을 내. 이게 진짜 오래됐거든. 얼굴물 못
엄마들이 소감 가지고 썼대요. 강사님 강의는 참 잘하고 자료를 참 준비 잘해왔는데 이 프로젝트가 개판이라 가지고 하나도 안 보인다 이렇게 줬어요. 그래 이거 바꿔야 돼. 앞으로 학교 계속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학년인데 해마다 뭐 10번씩 강의 들어야 돼. 저도 학교 학교에 다 써야 돼. 교육청에 써주라. 교육청에 써야 교양생이 좀 부담을 가요. 근데 하나도 안 보이네.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배 타고 있는 애들 맞죠? 그것만 다 기억합니다. 나는 다 잊어버려요. 자, 영어를 우리도 모국어처럼 영어 환경만 만들어주면 충분히 습득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처음 시도한 유명해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울산에 사는 설비도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 애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어 비디오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모국어처럼 영어를 습득한 거예요. 학원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울산과학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냈어요. 그 당시 책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내가 비디오를 계속 보다 보니까 AF는 이런데 틀었는데 영어 방송이 들리는 거야. 목항 일반 정년 중 교무실로 내려오세요. 내부부 교무실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책 사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요. 학습자로 다 때려치우고 있잖아요. 드디어 이른바 엄마표 이걸 이제 그 당시에는 선빛 엄마라는 분이 잠순회라는 곳에 들어와서 회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막 자기 경험을 막 우리한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우리도 막 따라했어요. 그래서 선빛 엄마가 책을 내고 나서 유명해져가지고 잠순회 나가가지고 따로 차렸어요. 지금도 있어요. 설빛 잉글리시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그 엄마한테서 배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남은 찌개다시들이 모여서 다시 똑같이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잠수님 우정자 대한민국 잠수님입니다. 이 잠수하고 잠수님이라는 분하고 저하고 몇 명 있어요. 처음에 바로 따라한 사람들 6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엄청 많죠. 수만 명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잠수에서 그 생긴 경험들을 모아요. 근데 솔빛 엄마는 자기 애 한 사람 정년 중 교무실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후에 여러 아이들의 경험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잖아. 이게 2005년도에 처음 나온 책인데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문법 입문편. 2010년도에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문법 실천편 2권이 나왔어요. 근데 2권은 사람 비싸잖아. 그래서 2013년에 2권을 하나로 딱 합쳐가지고 통합 로드맵.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문법 통합 로드맵 한 권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잠순의 스쿨 영어 공부법이라는 책도 나오고 올해 초에는 잠순의 1, 2학년 공부법 국영수 뭐 하여튼 잠순회에서 나오는 책도 많아요. 소문 굉장히 유명해요. 웬만한 도서관에는 다 있어요. 빌려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거죠. 저도 우리 아이를 잠순에서 초3 때부터 영어는 본격적으로 초5 때부터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대학 들어가니까요. 대학 들어가서는 어디갔지?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태국, 일본, 중국 어디갔지? 괌 다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해외 연수를 한 번도 안 받았는데도 우리 애가 지금도 하는 말 있어요. 아빠 나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 비디오 열심히 본 게 지금 내 영어를 그렇다고 썩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는 그 연세대 경영학과인데 여기는 대부분 외고 출신이에요. 외고 출신 내신 나빠서 서울대를 못 가고 지금은 이제 괜찮지만 우리 아이 입시 때만 해도 서울대에서는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도 보고 노술도 보고 이렇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명문 외고나 특목고 애들은 서울대를 거의 못 갔어요. 왜냐하면 우산에 이렇게 모여서 경쟁하니까 내신이 안 받쳐주는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문과 쪽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가 서울 가면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하는데 거기는 한 학년이 450명이에요.
450명이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 거기 모이는데 그 중에서 한 7, 80명이 서울대를 가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연세대 의대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영어를 진짜 잘하거든요. 우리 아이 친구들 보면 진짜 영어를 잘해요. 우리 아이는 거기 비하면 뭐 외국 애들 보면 막 외국 애들 10년씩 산다고 이런 애들 막 삐까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영어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걔네가 놀고 있다. 주눅 안 들고 자살 안 하고 잘 다니고 있어. 그게 지금도 우리 애는 말하기를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아빠가 시킨 대로 우리가 삼순의 영어 문법을 따라서 한 그 경험이 지금 자기를 지탱하고 있대. 고등학교 때는 헛고생 있어요. 우리 애가 직접 한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왜 입시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저도 중3 때부터는 이제 문법 시키고 단어 외우고 그랬거든. 그럼 다 잊어먹고 없어. 그러니까 고생만 하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말해요. 진짜 고생만 해요. 근데 수능시험 딱 보면 수능시험 보면 영어 지문이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 세 문제 딱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국어도. 근데 우리가 지문을 딱 읽으면 영어 단어 모르는 게 한 지문에서 7개에서 10개 나오거든요. 우리가 진짜 공부 잘했거든요. 전국에서 200등, 전국 200등, 대구 전체에서 10등. 이 퍼센트는 0.05%거든요. 근데 진짜 잘했는데도 영어 지문 하나를 딱 받으면 10개 정도의 모르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답은 다 맞추고. 모르는 단어는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떤 지문을 쭉 읽다 보면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 그러면 지가 어릴 때 봤던 영어 비디오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 아는 거라. 정말 잘했어요. 단어를 몰라도 내용을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 영어 지문에다 밑줄 줄 거고 기억이라고 해놓고 다음에 문제는 위 밑줄 친 기억과 비슷한 뭐 의미를 가진 것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다 알면 문제 푸는 거 쉽죠. 외국에 살다 온 애들, 외국에 살다 온 애들 문법 공부 안 하거든. 자, 어머니들 진짜 사나이 본 적 있어요? 진짜 사나이 보면 샘 해밍턴 보다 엄마들은 헨리를 더 좋아하더라. 헨리 알아요? 네. 헨리가 가끔 한국말 하는데 엉터리를 말하죠. 문법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뭐 국어학, 박사학 이런 거 없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헨리 저거 엉터리 말하니 딱 알죠. 그런 경우 없어요. 샘 해밍턴 헨리가 엉터리 말하면 우리가 금방 안다고. 왜? 문법 몰라도 늘 우리가 모국어로서 그걸 사용했으니까 아 저거 틀렸어 딱 안다니까. 그러니까 외국어를 영어를 이렇게 습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단어 색깔이 외국어 이런 거 안 해도 자주 나타나는 단어는 저절로 알게 되고 자주 안 나타나는 단어는 그 지문에서 모르죠. 근데 내용 전체는 우리가 딱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뭐가 틀린지 골라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수능에서 문장에서 그렇게 7단에서 10단씩 모르는 단어 나와도 만점.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영어 시험은 굉장히 쉽게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시험을 어렵게 내면 집권 여당이 선거 때 불리해져요. 심해지면 폭동되죠. 왜냐하면 영어 사교육을 가장 많이 들어요. 여러 과목 중에서. 그러니까 부자들은 영어를 잘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하게 어렵게 영어 시험을 내면 집권 여당이 훨씬 선거에서 표를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는 항상 쉬운 영어. 미국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영어가.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거 뭐 화면 내만 보고. 자, 그 장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후배 핵심은 뭔가면요. 듣기와 읽기를 적절한 시기에 왕창 하는 거라. 적절한 시기에 한 3년 정도 왕창. 우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우리말을 처음에 애기 나가지고 눕혀놨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설거지도 하고 연속부터 보고 뭐 했죠. 근데 애들은 그동안 뭐 했는지 알아요? 연속극에서 나오는 소리, 뭐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 그 다음에 뭐 배추장사 아저씨 지나가는 트럭이 막 확성기로 떠드는 소리, 이런 것들이 애의 귀를 다 흘려 지나간 거예요. 거의 모국에 노출된 거죠. 근데 어느 날, 다른 애들은 뭐 10몇 개월 되면 말이 터져 나오죠. 그런 경우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애들 다 모국어 잘해가지고 이 학교 왔잖아. 안 그래요? 모국어 네이티브 스피커가 된 거야. 원어민이 돼, 원어민. 이런 원리예요.
아, 그 언어에 그냥 노출시키면 일단 귀는 뚫히는구나. 그리고 말하게 돼. 이게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 그 후에 학습적인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가는 영어 책을 좋아하고 잘 읽으면 영어 점수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우리말 책을 일단 많이 읽어야 되죠. 모든 시험은 글자로 다 돼요. 문자.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고 친근한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요. 근데 책 안 좋아하고 축구만 좋아하면 공부는 좀 어려워져요. 프로축구 선수가 더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어. 박지성처럼, 기성용처럼. 정말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어찌하든지 책과 가까워지죠. 그렇다고 공부 잘하면 돈 잘 버나 그건 아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히려 공부 못하는 것들이 꼭 나중에 보면 다 그래 전문가 다니고 있어요. 우리 시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공무원하고 기껏 하면 학교 교사하고 아주 잘하면 가끔 의사하고. 공부를 잘하려면 아예 잘해서 상위 4%라는 애들이에요. 상위 4%라는 애들은 교대 갈 수 있어. 가면 이제 선생님 하는 거 정년퇴직 때까지 못하는 거. 하려면 그 정도 잘하든지 응급주춤 잘해가지고 별 소용 없어요. 너무 미련 갖지 말고. 그리고 그래 하여튼 운동화 들고 갔는데 듣기와 읽기를 적절한 시기에 왕창 하루에 3시간 정도 영어에 노출시켜요. 이걸 3년을 딱 하면 인구시 안 보이니까 그래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른바 2000시간을 한 언어에 노출시키면 그죠? 딱 귀가 뚫혀요. 이걸 보고 전문적으로 임계량이라고 불러요. 한 개 일 동안 아이들에게 노출시킨 영어의 양, 이걸 보고 임계량. 임계량이 보통 뭐 고급 영어를 하려면 1만 시간이지만 웬만한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 2000시간이라고. 2000시간을 거꾸로 계산하면 하루에 3시간씩 노출시키면 2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약 2년 정도를 아이에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DVD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귀가 뚫려. 그리고요 2년까지 안 기다리고 한 6개월만 지나면 애들이 입에서 영어가 줄줄줄 나와. 지가 좋아하는 DVD 만나. 대표적인 작년에 겨울왕국. 애들이 정말 좋아했거든. 그걸 영어 버전으로 만약에 봤다. 그럼 전부 네이티브 스피커 되는 거야. 하도 보니까 다 외우죠. 그런 영어 비디오를, 영어 DVD를 한 2편만 보면요. 2편만 한 편당 몇 달씩 계속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본다. 한 2편만 보면요. 영어 회화 끝나.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발음 어른처럼 아주 간단해.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학습적 영어를 하려면 DVD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집중 듣기라고 해요. 이거 뭐, 보니까 뭐, 칠판도 없고. 잠수 영어는요, 이렇게 3종 세트라고 해요. 3가지 딱 하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흘려듣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중 듣기. 그 다음에 영어 책 읽기. 요 3가지예요. 흘려듣기는 뭐냐? 영어가 우리 애기들 눕혀놓으면 한국말 지나다니듯이 영어 DVD 소리를 틀어주는 거라. 그러면 이게 아이들 귀를 지나가죠. 집중하는 게 아니라 흘려듣기. 근데 DVD니까 어떻겠어요? 좀 재밌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 좋아하는 걸 맞춰서 딱 보여주면. 그러면 저절로 집중하는. 또 집중 안 해도 상관없어. 가능하면 집중하는 게 좋지만. 그러려면 애 재밌는 걸 찾아줘야 돼요. 이건 돈도 안 들어. 위디스크 이런 데 가면요. 영화 다운받을 수 있죠. 설마 영화 다운받는 거 다 알겠지. 알아요, 몰라요? 위디스크 알아요? 위디스크 몰라? 네. 메가파일. 영화 다운받는 사이트 알아요, 몰라요? 하여튼 저마다 다 불법 다운로드 다 받고 있죠. 모르면 남편 야동 다운받는 사이트 물어보는데 거기 가면 DVD가 다 있어. 한 편 내려봤는데 140원 버림밖에 안 해요. 저처럼 컴퓨터 조금만 하면 그것도 공짜로 다 구할 수도 있고 140원도 아까워서. 다운받은 다음에 영화를 다운받으면 DVD 다운받으면 예를 들면 겨울왕국을 칩시다. 겨울왕국.avi 또는 겨울왕국.mkv 이게 동영상이에요. 영화. 근데 거기 항상 하나가 따라와. 뭔가 하면 겨울왕국.smi 확장자가 끝이 SMI로 끝나는 거. 여기 뭔지 알아요? 여기 자막이다, 자막. 그러니까 영화를 다운받으면 2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막 SMI 파일은 지워. 한글 자막 못 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겨울왕국.avi 또는 고화질은 겨울왕국.mkv 뭐 이런 식인데 이런 거 딱 다운받아서 그걸 딱 보여주면 돼요. 이런 건 영화 다운받는 사이트가 널려 있어.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아이들 연령에 적절한 재밌는 DVD들이 널려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안 보이니까 뭐 장님 뭐 코끼리 듣듯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를 재미있게 모국어처럼 아이들이 받아들여줘요. 안 그러면 저녁마다 애 잡아가면서 단어 외우게 하고 문장 외우게 하고 막 이렇게 빨리 하다가 나중에 되면 포기하죠. 5학년 중학생 사춘기쯤 되면 이제 때려서 하는 것도 지금이야 뭐 엄마들 힘이 더 세니까 할 수 있죠. 그것도 애 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잡고 나면 또 잘 때 되면 미안하잖아. 그럼 또 뛰가가지고 끌안고 울고 막 엄마가 미쳤어 아까 미안해.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맨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괴롭죠. 그래서 아이고 차라리 처음에 엄마는 힘이 좋을 때는 맨날 그렇게 하다가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다 애하고 되겠다 때려치우자 할 수 없이 학원 보내거나 포기하고 근데 이렇게 엄마표 영어 공부 DVD 보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애들이 재밌어요. 재밌으면 있잖아요. 쉽게 가서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자, 듣기 읽기를 왕창 하면 말하기가 저절로 해결돼요. 쓰기도 해결돼. 뭐 문법 이거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참 이상한 얘기야. DVD를 계속 봤는데 입에서 영화 막 줄줄줄 나와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운드 뮤직을 딱 만났는데 아이고 사운드 뮤직 얼마나 좋아. 6개월 동안 이것만 반복했어. 그래가지고 사운드 뮤직의 소리를 요즘 컴퓨터 그냥 녹음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막 전축에 연결해가지고 막 테이프 꽂아가지고 텔레비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선도 복잡하게 하얀 선, 노란 선, 빨간 선 막 3개나 했어. 그 뒤로 꽂아가고 머리 터져가면서 녹음 떠가지고 아이하고 이제 여름방학 때 놀러 다닐 때 이런 데 있잖아요. 차에서 계속 틀고 어떤 엄마들은 뭐 애들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안에 그 큰 카세트 갖다 꽂아놓고 전업사 아저씨, 전파사 아저씨 불러가지고 10,000원만 주면 화장실 스위치하고 화장실 안에 놨던 카세트하고 연결시켜줘. 애가 화장실 도망가잖아. 불 켜고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안에서 영어가 막 나오는 거야. 이렇게 2시간도 활용하고. 이래 하면 하루 3시간 된다. DVD 한 편 보는데 1시간 반. 러닝 타임 1시간 반. 그죠? 2시간 활용하고 이러면 뭐 2시간 반 큰 거야. 꼭 3시간 아니라도 되지만, 저학년 때는 꼭 3시간 아니라도 되지만, 3시간 정도 집중하면 2년 정도 지납니다. 귀가 완전히 좁혀요. 대부분 아이들은 재밌는 DVD를 만나게 되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영어가 막 입에 붙어있어요. 막 따라한다니까? 영어, 그 영화에 나오는 배우 그대로 따라하고, 심지어는 지가 먼저, 배우보다 먼저 막 말해요. 이제 다 외웠어. 이걸 재밌는 용어로 찔러놔요. 배우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 보고 흉내내요. 미미키.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 입문 핵심은 뭐다? 재미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DVD를 골라서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학년이 높아갈수록 영어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요. 근데 학습하게 되면 갈수록 영어 공부 시간이 늘어나. 학습지 한번 해보라니까. 윤생이나 튼튼형 한번 해봐요. 처음에는 알파벳 꼬신다고 막 쉬운 알파벳 막 재밌게 스토리 입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문장 외워야 돼요. 갈수록 학습 부담이 커져. 그러니까 아이들 학년이 높아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데 반해서 엄마표 영어를 하게 되면 잠수내식 영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영어 시간이 줄어들어요. 거의 집중해서 임계량을 돌파했기 때문에 2000시간의 영어 노출이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자, 영어 시간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다른 공부 시간이 늘어나겠죠. 훨씬 유리해요. 고등학교 가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 고등학교 자기 공부 시간의 70%를 수학 공부를 해요. 수학 공부 양이 많고 어렵고 그래도 뭐 문과 애들이 70%는 수학을 다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학 공부에 고등학교 시절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 영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영어 공부 시간이 줄어든다면 훨씬 좋잖아요. 다른 학습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부담 없이 재밌는 DVD를 보면서 영어에 노출시킨 것을 흘려듣기.
쉬워 보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뇌 속에 아이들 뇌 속에 언어를 습득하는 장치가 다 있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눕혀놓으면 모국어 다 하잖아. 아무도 엄마들이 뭐 특별히 노력한 게 없는데 모국어를 배우러 학원 보낸 적 아무도 없죠. 0시에서 2시 사이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애들이 모국어를 말한다니까. 왜? 아이들 안에 뇌 안에 언어 습득 장치, 영어로 레드라고 불러요. LAD. 언어, 랭귀지, 습득, 이퀴지션, 디바이스 장치, 이래가지고 언어 습득 장치. 이게 뇌 속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막 받아들이게 돼요. 자, 흘려 듣기는 뭐 방송으로도, 영어 방송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AFK 틀어놓고 영어 공부 많이 했어요. 또 요즘 대학생들은 뭐 시트콤, 미국의 프렌즈나 뭐 이런 시트콤 같은 거, 아니면 미드, 프리즌 브레이크 뭐 이런 거 보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죠. 우리는 아이들이니까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근데 방송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이들 수준에 맞는 걸 찾는 거죠. 물론 어린이 영어 방송 이런 거 틀어줘도 되고 하지만 DVD 자막을 찍은 다음에 DVD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DVD 사면 안 돼요. 사면 자막 선택권이 있고요. DVD 돈 주고 사면 자막을 영어로나 한국어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건 너무 없을 때 다 한국어로 본다니까. 차라리 안 사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돈 더 주라. 그 다음에 집중듣기. 집중듣기 뭐냐면요, 괜찮은 요즘 어린이 도서관에 서점 가면 영어 동화책을 대여해주죠. 영어 동화책에 CD 딸린 게 있어요. MP3 파일 딸린 게.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책을 보면서 듣는 거라고. 이걸 보고 집중듣기라고. 이걸 왜 하는가 하면 활자와 소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장차 영어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학습지 같은 데서 파닉스 아니에요, 파닉스. 근데 집중듣기를 하면 파닉스 안 해도 돼요. 영어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도 있고 하니까 적당한 수준의 영어책을 고르면 내용 이해도 적당히 되고, 처음엔 모르지만 한 일주일 지나면 애가 눈으로 성우가 읽어주는 MP3 소리를 따라가죠. 눈으로 따라가요. 책을 따라가요. 이렇게 되면 파닉스가 저절로 해결돼요. 이걸 집중듣기라고 부른다. 근데 집중듣기는 모르는 영어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초등 저학년 때는 하루에 5분에서 10분 흘려듣기를 주로 하고,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딱, 이건 좀 학습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적게.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길어도 30분이야. 직접 해보면요, 이거 외국어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금방 졸려요. 저는 우리 애 때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5분도 안 되는데 애 집에서 자요. 그만큼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 짧은 동화, 애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동화책을 아이들이 듣게 하는 거죠. 책은 사야 되지. 책은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음원은, CD는 또 책으로 구할 수 있죠. PC로 구할 수 있어요. 안 되면, 나중에 제가 강의하는 데 오시면, 나가야 돼. 그것도 안 되면,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거기 와서 좀 친해지면 원래 카톡을 해요. 실제로 제 강의들이 유튜브에 다 올라가는데, 전국에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우리 카페 막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외장 하드를 사서 우리한테 택배를 보내요. 여기다 영화 좀 담아달라고. 염치가 없지.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지금 동영상 촬영하신 저분이 이거 영어 전문가고. 그러니까 저 언니한테 부탁하면 엄청난 영화를 가지고 있어요. 잠순의 책에 나온 모든 영화가 우리한테 다 있어요. 다 인터넷으로 구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너무 답답하다, 그럼 이제 어린이 서점 어디라고요? 호세호치라고 있어요. 달서구 송현동 네이버 검색 호세호치. 자, 이 집중듣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를 들면 한 페이지에 한 2줄, 3줄 있는 간단한 영어 동화책을 애들이 CD로 계속 들었다 아니에요, 책을 보면.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다 외우게 돼요. 외우게 되면 나중에는 CD를 빼고 혼자 읽어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아니라 한 2달 후에. 그러면 이거 읽는다니까. 이걸 보고 영어 책 읽기 이렇게 해요. 좀 더 앞에 덧붙이자면 집중 듣기 했던 영어 책 읽기. 그런데
자, 비슷한 레벨의 예를 들면 뭐 리더스북 2단계라고 칩시다. 리더스북 2단계 같으면 뭐 단어를 150단을 넘어가지 않게 제한하거든요. 책을 만들 때. 리더스북이라는 게 영어 학습자를 위해서 어려운 단어를 빼고 쉬운 단어로 읽기 연습시키는 책이에요. 그걸 리더스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리더스북은 ORT. 엄마들이 많이 알아. 옥스퍼드 리딩 트리 중에서 ORT라고 부르는데 이건 엄마들이 많이 알아. 이건 뭐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있어. 예를 들어서 2단계, 3단계 가면 한 페이지 한 줄, 두 줄 있거든요. 자, 이런 수준의 영어 동화책을 여러 편, 수백 편 해서 150편, 200편을 계속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수준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을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 나왔던 게 저 나오고 저 나왔던 게 여 나오고 이러거든. 쉬운 단어, 150단어 정도를 다 아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같은 수준의 집중 듣기 안 했던 영어책도 읽어낼 수 있고. 왜냐하면 150단어 다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보고 집중 듣기라고 불러요. 집중 듣기를 했던 책을 처음에는 읽게 하는 거지. 그래서 집중 듣기 했던 영어책입니다.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비슷한 수준의 영어 단어를 다 하니까 리더스북 비슷한 수준의 다른 리더스북도 읽을 수 있게 돼. 왜냐하면 단어를 다 해요. 자, 세 가지를 말했어요. 집중 듣기, 흘려 듣기. 흘려 듣기는 방송도 있고 뭐 많지만 제일 쉬운 것은 DVD 봅니다. 그 다음에 집중 듣기. 집중 듣기는 영화책을 보면서, 영어 동화책을 보면서 소리를 함께 듣는 것이다. 이건 가능하면 짧게 5분에 10분 정도 한다. 초등학생. 그리고 이게 집중 듣기가 안정되고 한 두어 달 흐르면 아이가 좋아했던 집중 듣기를 할 때 좋아해서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한 책을 음원을 빼고 CD를 빼고 읽게 한다. 이걸 뭐 이거 책 읽기라고 한다. 자, 이것도 뭐 6개월씩 꾸준히 잘 된다. 그러면 비슷한 레벨의 집중 듣기 안 했던 영어책을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목표는 뭐예요? 영어책을 읽게 됩니다. 영어 동화책을 쉽게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엄마도 이걸 못 믿는 거라. 설마 그럴까? 옆집 옆에 애들 막 단어 외우면서 막 자로 막 머리 툭 때려가면서 뭐 하는 거 보면 불안하죠. 우리 애는 DVD 보면서 침 흘리고 있고 DVD 볼 때 정자세로 공부하듯이 안 하잖아요. 소파에 누워가 막 아니면 레고 노래 하거나 막 이러니까 불안하죠. 근데 그 불안감은 엄마한테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도 보여드리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를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말이 터져 나오는구나. 이 원리거든. 그리고 수많은 애들이 사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애는 사운드 뮤직 보고 나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 비디오를 한 120편 정도 봤는데 어떤 건 한 번 보고 만 것도 있고 어떤 건 뭐 한 달씩 계속 보고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정말 좋아했던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입에서 영어가 막 줄줄줄 흘러나오고 영어 노래 막 저절로 따라하고 신기한 일이거든요. 아이고 화면이 잘 흘려듣기를, 자, DVD 보러 하게 되면 책 보시면 다 나오는데 뭐 보이게 나오고 DVD를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는 영어가 재밌다는 느낌입니다. DVD 보기, 흘려듣기의 장점, 영어가 재밌다는 느낌. 두 번째는